가덕 신공항 공사를 당장 시작하지 못할까? 아니, 이 어려운 공사를 어찌 7년을 끝낸단 말입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부산의 새로운 하늘길 가덕 신공항이 첫 삽도 못 두고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설시험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돌연 부지 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계약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갈구실에선 한다 만다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가덕 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 2021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법 내용이 뭐였냐면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 간소화, 전담기구 설치 뭐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법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공항 하나 지으려면은 다 하고 뭐 설계 마치는데도 10년이 걸리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이 특별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속전속결로 막 고막 가겠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인 2023년 말에 이렇게 저렇게 짓고 운영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다음엔 2024년에 설계를 막 바로 끝내버리면서 곧바로 하반기에 공사를 들어간다는 그런 로드맵이었는데요. 이렇게 슈퍼 스피드로 막 빨리빨리 하는 것은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엑스포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는 개최 전에 막 공항을 싹 다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거죠. 이런 맴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 엑스포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원래 스케줄 쫙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맙니다. 엑스포 떨어진 마당에 이거 뭐 필요하면 마구만 집어라, 뭐 아니다 뭐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들이 난무하다가 2024년 5월 드디어 첫 입찰 공고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 설상가상으로 공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 개도 없어서 유찰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그 다음 달 추가 입찰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건설 건소시험 딱 한 군데서만 입찰을 내서 이 경쟁 입찰 방식이 뭐 아예 성립이 안 돼버리는 게라. 이에 또 그 다음 달 바로 조건을 완화해서 또 입찰을 붙였는데요. 이번에도 뭐 현대건설 하나밖에 없었는 게라. 뭐 그래갖고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 달 또 바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번에도 또 현대냐? 이렇게 돼가지고 만 4번째로 또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결국 어쩔 수 없던 정부는 9월에 현대건설과 수익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와, 따마 반년 이상 일정이 늦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려 10조가 넘는 초대형 공사인데 와 현대 말고는 아무 건설사도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는 건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와 이거 뭐 공사 난이도도 해리고 짧은 기간 이 뭐 말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먼저 공사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덕 신공항은 바다 위에 지어야 하는 해상공항입니다. 전체의 59%가 바다 위에 놓여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위에 공사가 당연히 어렵겠지만 가덕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특히나 악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남해안의 수심이 깊어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와 용류도 사이에 있는 수심이 4-5m 정도 되는데 가덕도 앞바다는 그 5배인 20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깊은 바다를 메워야 하니까 공사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서해처럼 잔잔하냐 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해는요 여러분 파도가 높아요. 이 줄넘기는 바다에서 작업을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바닷속은 더 문제인데요. 이 해저 지반이 동해처럼 강력한 암석으로 되어 있냐 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하필이면 또 진흙 같은 점토질로 되어 있어서 물컹물컹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땅 위에 뭐 활주로랑 공항 청사를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흐물흐물하니까네 조금씩 아래로 막 끌어안겠지요. 이러면 여기저기 활주로 가지고 건물 기울어지고 뭐 이렇게 되게 뻔한데 결국에는 수심 악조건, 파도 악조건, 해저 악조건 뭐 이렇게 쓰리 콤보 때문에 건설사들이 단체적으로 안 해볼랍니다. 막 그 안 하고 말지요.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짧은 공사 기간 때문인데요. 정부는 84개월 내에 공사를 끝내보라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반면 현대건설은 그건 무리입니다 뭐 이랬어요. 가덕도는요 집안이 너무 연약해서 공사 기간이 2년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탄핵당한 마당에 이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현대건설이 공사비 좀 더 다 내려고 뭐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여론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왜 시간이 더 필요하냐?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더 해봤습니다. 우선 바다 위에 공항을 짓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파제 건설과 연약 지반 개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파제를 먼저 짓고 그다음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개량하는데요. 이유는 외곽에 방파제를 먼저 설치해야 공사장 안쪽 바다가 잔잔해지갖고 그제서야 바지선이나 여러 장비들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파도가 없어야 사람들도 바다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죠. 또 해저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일은 바다가 잔잔할 때 작업 능률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조류가 빠르고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바닷속 모래와 진흙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땅을 다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방파제를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류가 완만해지면은 연약 지반을 개량하려 나섰는데요. 물렁한 바닷속 땅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샌드 트레인, 브리로딩, 진공 암밀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한 게라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약한 점토층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요. 이 물기를 제거해야 땅이 눌러서 단단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물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요게 핵심인데요. 우선 샌드 드레인 공법은요, 이 연약한 점토층에 모래 기둥을 빡 박아두는데요. 이 모래는 이 점토에 비해서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넓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점토에 압력을 가해주면 점토 속에 있는 물이 밀려나면서 모래층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모래 기둥 속에 있는 배수 통로를 통해 물을 밖으로 올려보내는 거죠. 또 하나는 프리로딩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는 먼저라는 뜻이고 이 로딩은 올려놓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묵은 흙이나 모래 등을 미리 쌓아서 점토를 눌러 놓는 방식인데요. 이 연약 지반 위에 흙을 쌓고 가중을 계속 가하면 자연적으로 침하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 상태로 오랜 시간을 두면 연약 지반이 꽉꽉 눌려져서 더 이상 침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땅끄짐이 없겠구나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는 이 진공 암밀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부항 뜨는 거랑 비스무리한 기라. 이 부항 뜰 때 피부에 컵을 딱 올려놓고 공기를 빼면서 안쪽을 진공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진공 암밀 공법도 이 지표면에 밀폐막 같은 것을 설치한 다음에 이 진공 펌프로 점토 속 공기를 흡출하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첨단 공법으로 땅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서야 다만 이제서야 매립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수심이 20m에 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흙과 자갈을 날라서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야 합니다. 야, 근데 이거 뭐 얼만큼 들어가는 거야?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벌어졌던 4대강 사업 아시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적으로 이 물길을 냈던 사업 말이지요. 그때 강바닥을 긁어 파낸 흙의 양과 이 맘먹는 양을 이 가덕 앞바다에 부어야 한다고 해요. 와, 땀이 이거 엄청나네. 매립을 다 했다면 이제야 비로소 활주로와 공항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끝인가 싶었지만은 가덕도는요, 주변에 산으로 된 장애물도 있어서 산을 밟아야 되는 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남산의 3배 많은 산을 치워버려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겠지요. 아이고야, 아마 이쯤 되면은 최근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연장을 안 해주면은 올해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살짝 가더라고요. 근데요, 이 정부는 계속 2030년 완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짝 이상하죠? 어차피 엑스보다 떨어진 마당에 공항이 그렇게 급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 가까이에 있는 김해공항 몇 년 더 쓰면 될 거를 갖다가 있는가 이야 이러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정부가 2030년에 딱 못 박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기니까는 이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와주시소. 깔고니 갑니다. 깨라.